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광고 마케터 2022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웹 2.0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텍스트와 링크 위주의 웹사이트 중심 아니죠. 이건 웹 1.0 시대의 이야기죠. 2번 음악이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제한적 사용 아니죠. 활발한 사용이 맞지요. 3번 폐쇄적인 데이터의 독점 현상도 아니죠. 독점이 아니라 공유라고 해야겠죠. 4번 사용자가 콘텐츠의 소비자와 생산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맞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맞지요. 2. 고객들의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반응 관찰이 가능하다. 맞죠. 3번 매스미디어보다 대량의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 틀리죠. 대량 정보 전달에는 말 그대로 매스미디어가 더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4번 네이티브 광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업의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1. 인스타그램의 브랜드 컨셉트를 보여주는 계정과 인플루언서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맞죠? 2번 긍정적 제품 리뷰 콘텐츠를 블로거들과 협력하여 제작 및 배포한다. 맞죠? 3번 효율적인 인력 리소스 관리를 위해 네이버 밴드 광고만 집중한다. 아니죠.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존하는 전략은 올바르지 않죠. 일반적으로. 4번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브랜드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영상 콘텐츠 배포 및 도달률에서 인스타그램보다 유튜브가 더 효율적이다. 맞죠? 동영상은 그렇죠. 2번 할인 쿠폰 발행 및 배포 이런 것은 페이스북보다 틱톡이 낫다? 틱톡이 효율적이다? 아니죠. 틱톡은 숏폼 동영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 쿠폰 발행 같은 일은 페이스북이 더 낫죠. 틱톡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죠. 3번 동일한 취향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에는 밴드가 적합하다. 맞죠? 4번 크리에이터 광고 수익 극대화 목표에 유튜브가 적합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력적인 콘텐츠의 생산 및 배포를 통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맞죠? 2. 브랜디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품의 판매 촉진에만 집중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아니죠.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인 판촉을 위한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장기적인 브랜딩 활동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3번 웹 2.0 시대에는 콘텐츠의 생산과 배포가 쉬워져서 많은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지요. 맞죠? 4번 양질의 콘텐츠 배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티브 광고를 활용할 수 있죠. 맞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성공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텐츠 마케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장기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어야 한다. 좋은 말이죠. 맞죠? 2번 콘텐츠 마케팅은 성과 측정을 위해 댓글, 좋아요를 포함하는 소비자 참여 지수를 측정해야 한다. 맞죠? 3번 콘텐츠 마케팅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단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5번에서도 말했듯이 콘텐츠 마케팅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판촉을 하는 게 아니죠. 일종의 브랜딩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경쟁 기업들이 SNS로 수많은 콘텐츠를 배포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소셜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셜미디어는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 2.0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맞죠? 2번 소셜미디어는 불특정 대중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비인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그렇지 않죠? 틀리죠? 소셜미디어는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고 오히려 더 상호작용적이죠. 양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3번. 소셜미디어는 매스미디어 대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 뛰어나다. 이게 맞죠. 4번. 소셜미디어는 고객 인게이지먼트, 고객 관계 형성에 큰 기회를 기업에게 제공하죠. 맞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소셜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 초기 소셜미디어는 친구 찾기 기능 중심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발전했다. 초기엔 그렇습니다. 90년대의 초기에는 그랬어요. 2번.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형에 소셜 네트워킹, 소셜 협업, 소셜 퍼블리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3번. 위키피디아는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에 포함될 수 없다.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들어갑니다. 협업 중심의 소셜미디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3번은 그래서 포함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4번도 볼게요. 소셜미디어 급성장에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이 큰 기여를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번으로 갑니다. 9번 문제.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에서 지원하는 광고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적합한 것은 1번 페이스북 피드 또는 인스타그램 피드는 16대 9 비율의 전체 화면 동영상이 적합하다. 아닙니다. 피드는 세로 비율이 적당합니다. 2번 스토리 노출을 위해 4대 5 세로형 비율의 이미지 및 동영상이 적합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미지는 정사각형이 적합합니다. 자, 3번 인스트림 동영상은 버티컬 영상이 적합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가로 방향이 적당합니다. 16대 9 가로 방향을 권장합니다. 4번 인스턴트 경험이 포함된 컬렉션 광고 형식은 모바일 전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브랜드의 광고 목표에 적합한 메타 포 비즈니스 입찰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자,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드는 광고에 대한 도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다음에 설명하는 목표입니다. 브랜드는 광고에 대한 도달과 광고 비용 지출의 예측을 중요시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한 기간에 타겟 고객에게 빈도를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싶다. 이게 이제 도달과 빈도를 따지고자 한다는 것이잖아요. 도달과 빈도는 우리가 광고비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목표치만큼의 도달 또는 빈도, 즉 총 노출이죠. 총 노출에 따른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 목표에 따른 비용 관리를 할 때 도달, 빈도 이런 걸 광고 목표로 해놓으면 더 그 목적에 맞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CPM 광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CPM은 노출 대비잖아요. 노출 대비 광고이기 때문에 CPM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 CPT 아니죠. T는 타임, 시간을 말하고요. 3번 CPC, C는 여기서 클릭이죠. 4번 CPD, 여기서 D는 하루, day를 말합니다. 2번, 3번, 4번 모두 도달 또는 빈도와 직접 관련은 없어요. 정답은 1번이죠.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경매 기반의 광고 구매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고주 입찰가는 광고주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이다. 맞습니다. 2번 추산 행동률은 특정 사람이 특정 광고에 반응을 보이거나 특정 광고로부터 전환하는 행동의 추정치이다. 맞습니다. 3번 경매에서 사용되는 총 가치는 입찰가, 추산 행동률, 사용자 가치로 구성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의 공식 페이지에 보면요. 공식 설명을 보면 사용자 가치가 아니고요.
광고 품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가, 추산행동률, 광고 품질 이렇게 세 가지가 총 가치를 좌우하죠. 4번 경매에서 광고주 입찰가에 의해 낙찰이 되어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12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 광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맞춤 타겟팅을 하려고 해요. 이때 광고주가 제공하는 소스인 것은 무엇이냐? 1.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쇼핑을 통해 광고주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 이거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게 아니죠. 2번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에서 광고주의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도 광고주가 제공하는 소스가 아니죠. 3번 광고주의 페이스북 이벤트에 반응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도 광고주가 제공하는 소스가 아니에요. 4번 광고주의 고객 리스트에 포함된 이메일 주소. 이거는 광고주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주가 제공할 수 있는 소스죠. 그래서 바로 요게 정답이에요. 이런 소스를 넷소스라고 하죠. 자, 정답은 4번이지요. 13번 문제.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의 유사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사 타겟팅을 추가하면 메타 광고 시스템이 맞춤 타겟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합니다. 맞습니다. 2번 맞춤 타겟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유사 타겟의 규모를 1에서 10의 척도로 설정 가능하며 1에 가까울수록 맞춤 타겟과 유사하다. 맞습니다. 4번 유사 타겟을 설정할 때 광고 노출 최적화를 위해 질보다 양을 선택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틀리죠. 적합하지 않은, 즉 질적으로 좋지 않은 타겟에게 아무리 많은 양을 쏟아부어도 광고 효과를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도달 및 빈도 구매 옵션을 사용하는 상황과 가장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광고 도달 범위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할 때. 도달 및 빈도는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딱 그 노출량만큼 딱 지불할 수 있거든요. 2번 20만 명을 초과하는 타겟에게 도달률 극대화 광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만 명을 초과하는 타겟에게 도달률 극대화 광고를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도달 및 빈도 구매 옵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쓰기에 적절하다는 거죠. 3번 타겟에게 광고 노출 빈도를 통제할 때. 이것도 맞죠. 4번은 잘못되어 있죠. 왜냐? 전환율이겠으니까. 도달 및 빈도는 그냥 노출만 시키는 거예요. 전환율은 이 사람 노출된 사람이 고객이 그걸 광고를 보고 노출 광고를 보고 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이제 어떤 액션을 하는 게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도달 및 빈도 구매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컬렉션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바일 전용이다. 맞습니다. 2번 노출은 쉽지만 구매 연결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컬렉션 광고는 구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관심 있는 고객들이 웹사이트를 보고 구매를 하도록 촉진시키는 그런 광고라고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규모가 큰 제품 세트를 노출하기 위해 카탈로그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4번 광고 클릭 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탈하지 않고 제품을 손쉽게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틀린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메타 포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커머스 브랜드에 대한 런칭 광고를 집행할 예정이에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브랜드의 목적일 때 광고 캠페인 타겟팅 전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1번 위치 및 인구 통계 기반의 폭넓은 핵심 타겟. 맞습니다. 신규 고객은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으니까요. 가능하면 좀 그 위치 및 인구 통계 기반의 그 타겟팅을 좀 넓혀서 넓게 타겟팅을 하면 새로운 고객한테 도달하기 용이하겠죠. 2번 웹사이트 방문자 구매 고객 대상 타겟팅.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 2번은 아니고요. 3번 위치 및 인구 통계 기반을 토대로 특별 광고 타겟팅도 아니죠. 4번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고객 대상 맞춤 타겟팅.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신규 고객 유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고객들을 오게 하는 거고, 여기 처음 보시면 새로운 이커머스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을 때는 인지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타겟팅을 폭넓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17번으로 갑니다. 패션 브랜드에서 SS 시즌, 스프링, 썸머, 봄, 여름 시즌 상품이죠. 을 소개하려고 한다. 시즌 신상품 이미지와 이미지 20개와 15초짜리 동영상을 동시에 소비자에게 노출하여 구매 고려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슬라이드쇼? 아닙니다. 컬렉션 광고? 맞습니다. 컬렉션 광고는 제품을 관련 동영상 또는 이미지와 결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적합합니다. 자, 3번 동영상 아니고 4번 단일 이미지도 아니에요. 정답은 2번 컬렉션 광고죠. 18번으로 갑니다. 18번 문제. 메타 4 비즈니스에서 캠페인을 운영 중인 광고주가 노출 지면 옵션인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활용은 하지만 특정 퍼블리셔와 특정 웹사이트는 광고 노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요?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활용은 한다고 했어요. 안 쓴단 말은 안 했습니다. 활용은 하되 일부 사이트는 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하겠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예 처음에 했던 얘기랑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제외해야 할 웹사이트를 좋아하는 사용자를 제외 타겟팅한다. 이건 뭐 말 자체가 비문인데, 문법적으로 비문인데 뭐 이해도 안 되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특정 사용자를 얘기한다기보다도 특정한 미디어를 제외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번은 좀 이상한 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틀린 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노출 위치 중 오디언스 네트워크 선택을 해제한다? 아니에요.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쓴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특정 퍼블리셔와 웹사이트를 차단 리스트와 함께, 그러니까 몇몇 특정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뺀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 노출 위치를 사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타의 최적화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원하는 사이트의 광고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로 갑니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고주가 컬렉션 광고를 이용해서 매출을 효과적으로 증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무엇인가? 자, 컬렉션 광고라고 했어요. 자, 1번 15초 동영상 및 전 제품 카탈로그. 전 제품은 아니겠죠. 인기 있는 제품을 따로 모아서 하는 게 좋아요. 1번은 그래서 아니죠. 2번 15초 커버 동영상. 이건 좋아요. 그리고 판매율이 좋은 4개. 좋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3번 가로 이미지? 아니에요. 커버 이미지는 가로가 아니고 정사각형을 선호합니다. 3번, 4번은 그래서 가로 이미지이기 때문에 3,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 다음 중 메타 4 비즈니스 광고 캠페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으면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 못한다?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없어도 페이스북 페이지의 정보를 갖고 광고를 만들 수 있어요. 2번
인스타그램의 공개 콘텐츠 중 슬라이드형 게시물을 이용해서 브랜드 인지도 증대 목표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3번 매출을 위한 전환 캠페인을 세팅하기 위해 페이스북 전환 이벤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맞고요. 4번 앱 설치 캠페인을 위해서는 페이스북 앱 등록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이것도 맞아요. 정답은 우리가 틀린 것을 고른다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21번 문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핵심 타겟만 조합해서 타겟팅하고 있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있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전환 비용만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중 어떤 전략이 적합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출이 정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트래픽이나 무슨 단순 클릭이 아니고요. 전환 캠페인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이 답의 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핵심 타겟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런데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핵심 타겟팅을 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1번처럼 아까 2번처럼 전환 캠페인 그 다음에 핵심 타겟팅 이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오히려 1번처럼 전환 캠페인 유사 타겟팅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지역, 인구 통계에 대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집계 정보를 포함하여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워한 타겟에 대해 확인 가능한 메타 4 비즈니스 도구는 무엇인가? 1번 타겟 인사이트. 이게 맞습니다. 타겟 인사이트는 내 페이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관심사,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2번 페이스북 IQ 아니고 3번 광고 관리자도 아니고 4번 캠페인 플래너도 아니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으로 가시죠. 다음 중 오디언스 네트워크에서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인벤토리에서 제공하는 필터 항목이 아닌 것은 참사 또는 분쟁, 필터의 인벤토리 필터에 포함되는 주제입니다. 2번 논란이 되는 사회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주제입니다. 의료산업 및 금융 아닙니다. 이 주제는 인벤토리 필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4번 불쾌한 활동 인벤토리 필터에 포함되는 주제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이 인벤토리 필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항목이 그런 주제가 아니죠. 자, 정답은 3번이고 24번으로 갑니다. 24번 다음 중 크리에이티브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비즈니스 솔루션의 기능 중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와 다이나믹 언어 최적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기능을 이용해 타겟에게 크리에이티브 성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여러 타겟을 대상으로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가장 효과적인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캠페인 시 고객의 기본 언어에 맞게 문구를 자동으로 번역해 줍니다. 이것도 맞아요. 4번. 다이나믹 언어 최적화는 모든 노출 위치에 자동 번역을 지원한다. 자동 번역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모든 노출 위치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의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적합한 언어를 그 타겟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항상 자동 매칭해 주지는 그러니까 언어의 종류의 노출 위치하고요. 언어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 번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페이스북 메타 안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4번이지요. 참고로 DCO, DLO 이런 약자는 메타,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아니더라고요. 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약 6개월 전에 전환 픽셀 스크립트 설치를 완료한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쇼핑몰의 매출 상향, 매출 상승을 말하는 거겠죠. 매출 증대를 위해 가장 적절한 캠페인 목표와 최적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매출이라고 했어요. 매출이라고 했으니까요. 3번, 4번처럼 트래픽 캠페인은 아니에요. 자,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전환 캠페인이죠. 자, 그럼 최적화를 봅시다. 1번은 가치 최적화라고 했고 2번은 도달 최적화라고 했어요. 일일 고유 도달. 근데 우리가 지금 매출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매출. 예. 도달을 많이 하는 거가 그게 목표가 아니고 매출 높이고 위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요. 가치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가치 최적화할 때의 가치가 광고비 지출 대비 매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아스란 말 쓰잖아요. 로아스를 최적화시키는 게 가치 최적화거든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목표는 도달이 아니고 그 전환이기 때문에, 즉 매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번으로 가겠습니다. 메타 포 비즈니스 스위트로 크리에이터가 퍼블리셔가 올 콘텐츠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문형 인스트림 광고로 수익을 얻기 위한 작용 요건 중 하나는 팔로워 10,000명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시청 시간이 60만 분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주문형 인스트림 광고인 프리롤 광고는 동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재생됩니다도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미드롤 광고는요. 동영상의 마지막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미드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동영상의 중간에 재생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메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해야 문제가 성립됩니다. 말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 광고 관리자의 앱 패밀리에 가장 낮은 비용으로 광고를 최적화하기 위한 자동 게재 위치 옵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광고를 최적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1번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전환을 얻을 수 있게 하겠죠. 그게 바로 낮은 비용으로 광고를 최적화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캠페인의 광고가 페이스북 앱 패밀리 전반에 걸쳐 노출됩니다. 맞지요.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타겟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맞겠죠.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전환 결과,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타겟에게 도달. 다 맞는 말일 테고요. 4번이 답일 텐데 광고 게재 위치를 세밀하게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아니죠. 요 문제에서 자동 게재 위치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자동 게재니까 4번처럼 관리자가 사람이 세밀하게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답은 4번. 2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의 비즈니스 광고와 연관되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고객에게 노출할 수 있는 앱 중에서 설명이 틀린 것은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페이지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맞죠?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여 영감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맞고요. 3번 메신저를 통해 더 많은 충성객 관리가 가능하죠. 맞죠? 4번 왓츠앱은 고객들과의 소통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참 문제가 좀 그래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앞에 우리나라라는 말을 쓴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맞다고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틀린 답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왓츠앱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반드시 틀렸다고 말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스북 비즈니스 광고의 구매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 CPC로 과금되더라도 보장 노출이 가능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CPC는 클릭당 과금이에요. 보장 노출이 가능한 건 CPM이라고요. 1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은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구매하면 타겟팅, 예산 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가능해요. 2번도 틀렸고요. 3번 OCPM은 광고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입찰 유형이다. 이것도 맞아요. 3번은 1번,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아요. OCPM은 Optimized CPM, 즉 최적 CPM이란 뜻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도달 및 빈도 구매 옵션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 모수는 5만 명이다. 5만 명이 아니고요.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맞는 답은 3번만 맞는 답이네요. 정답은 3번. 3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메타 4 비즈니스 광고의 타겟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핵심 타겟팅, 위치, 지역, 관심사, 연결 관계에 따라 타겟 설정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고요. 맞춤 타겟팅. 메타 사용자 중에서 광고주의 기존 고객들을 찾을 수 있는 타겟 옵션. 맞습니다. 3번 유사 타겟팅. 맞춤 타겟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용자를 타겟으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죠. 자, 그렇다면 4번이 틀린 답일 텐데 봅시다. 특별 광고 타겟,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 가능하다.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타겟, 특별 광고 타겟에서는 나이, 성별, 특정 인구 통계학적 특성, 행동, 관심사와 같은 일반적인 타겟팅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테고리에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메타 4 비즈니스의 특별 광고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 패션 아니에요. 게임, 앱 아닙니다. 교육도 아니에요. 특별 광고 카테고리는요, 바로 신용, 고용, 주택, 사회문제, 선거, 정치인 경우를 말합니다. 정답은 4번이 고용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문제. 다음 중 페이스북 페이지의 인사이트의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이요. 1. 페이지 행동은 사람들이 페이지의 연락처 정보 및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한 횟수입니다. 맞습니다. 2번 페이지 조회. 페이지 조회는요,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 한 사람들이 페이지의 프로필을 조회한 횟수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추천은 사람들이 페이지를 추천한 횟수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4번 응답 시간은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의 80%를 기준으로 페이지에서 응답 완료까지 걸린 평균 시간이라고 했는데 80%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90%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3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TBCF 영상을 페이스북으로 이용하니 아니죠. 문제 자체가 약간 문법적으로 이상하긴 한데, 자, 다음 중 TBCF 영상을 페이스북을 이용한 모바일 광고 캠페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자, 어쨌든 쉽게 말하면 TBCF 영상을요, 페이스북의 모바일 광고 캠페인에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TBCF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죠. 1. 편집을 안 하겠다? 아니죠. 편집을 안 하고 쓰면 TBCF가 뭐 긴 건 뭐 20초, 30초짜리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15초 이내로 편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기존 영상에 자막을 추가한다.
자막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옳은 전략이에요. 영상에서. 왜냐면 음소거를 하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막 추가 맞고요. 3번. 최초 3초 이내에 제품 모습 및 핵심 메시지를 노출하여 15초 영상으로 재편집한다. 15초 영상이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15초 이내라고 했지 굳이 15초로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4번. 기존 영상을 1.91대 1 포맷 1.91대 1이면 가로형이네요. 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아닙니다. 모바일 광고 캠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로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답은 맞는 거 찾는 거니까 2번입니다. 3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4 비즈니스의 광고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어떤 기능을 활용을 고려해야 되는가? 자,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웹사이트도 아니고 앱도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매장. 메타픽셀 1번 메타픽셀 아니고 2번 메타 SDK도 아니고 3번 프리미엄 로고 서비스도 아니에요. 4번 메타 오프라인 전환 API 이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다양한 광고 세트를 시나리오별로 구성하고 캠페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이에 가장 적합한 예산 전략 방안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봅시다. 1번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이용해 광고 세트들이 캠페인 목표에 맞게 예산 분배가 되도록 최적화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2번 캠페인의 각 광고 세트에 동등하게 예산을 분배한다. 아닙니다. 성과가 높은 광고에 많은 예산을 분배해야죠. 2번 틀렸고요. 3번 성과가 가장 좋을 것 같은은 뭡니까 또? 성과가 가장 좋은 걸로 확인됐을 때 예산을 더 넣어야겠죠. 좋을 것 같은이 아니죠. 그래서 3번도 이상하니까 아니고요. 4번 광고 기간 동안 수동으로 광고 세트를 온오프한다. 아닙니다. 캠페인 예산 최적화는요. 자동으로 예산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실적이 좋은 곳에.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 3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메타4 비즈니스에서 지원하는 광고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뉴스 피드 또는 인스타그램 피드는 정사각형 이미지와 4대5 비율의 동영상이 적합하다. 맞아요. 2번 스토리는 인터랙티브 요소나 스티커들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인스트림 동영상은 버티컬 영상이 적합하다? 아니에요. 인스트림 동영상은 가로 방향 전체 화면 또는 정사각형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메신저의 홍보 메시지는 모바일 전용이에요. 그리고 1.19대 1의 이미지 및 동영상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유튜브 검색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1. 동영상 제목, 설명 문구, 태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2번 동영상 유저 참여도 즉 조회수, 댓글, 공유, 좋아요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3. 동영상 시청 시간도 영향을 줘요. 4번이 정답이겠네요. 동영상 업로드 주기 업로드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대한 문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유튜브를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채널 소유자, 즉 창작자가 만 18세 이상이거나 만 18세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맞아요. 2번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용 콘텐츠 제작해야 한다? 아닙니다. 반드시 프리미엄 구독자용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는 없어요. 2번이 틀렸고요. 3번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맞아요. 4번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심사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3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구글 애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구글 애즈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2번. 유튜브 동영상 광고도 구글 애즈에서 관리합니다. 맞아요. 3. 이메일로 구글 애즈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4번이 틀렸겠군요. 구글 애즈는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광고 세트가 아니고 광고 그룹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40분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의 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금 방식은 CPV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V는 조회죠. 동영상을 본 거. 2번. 광고 영상이 30초 이상일 경우에는 시청을 완료해야 광고 비용이 발생한다. 30초 이상이면 이게 몇 초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봐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죠. 30초 이상일 경우 다 봐야 되는 게 아니고 30초 이하일 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려요. 3. 제목, 랜딩, URL 등을 클릭해도 과금돼요. 맞는 얘기고 4번 5초 후 시청자가 광고를 건너뛸 수 있어요. 맞아요.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2번이죠. 41번 문제. 다음 중 광고 지표 중 하나인 조회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동영상 광고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맞죠? 조회율은 광고 노출수 대비 클릭된 비율. 아니죠. 조회율은 노출수 대비 클릭 비율이 아니고 노출수 대비 조회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클릭과는 무관하니까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조회율은 View Through Rate, VTR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4번. 조회율 20%는 전체 1000회 노출 중 200회가 조회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CPM 마스트헤드 광고의 노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타겟팅이 불가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광고 목표로 설정한다. 틀렸습니다. 타겟팅할 고객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원하는 비용만 집행하여 노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사전에 구매한 노출량에 따라 유튜브 홈지면에 광고가 롤링 노출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4번. 동영상 광고가 소리 없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음소거 아이콘 클릭 시 소리가 재생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 다음 중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유튜브 광고 전략으로 가장 맞는 것은 1번. CPM 마스트헤드 광고를 통해 다른 노출형 광고들보다 더 저렴한 단가로 유저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더 저렴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맞다고 할 수 없고 2번. 범퍼 애드를 통해 거부감 없이 유저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6초 이내로 짧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어요. 3번.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라는 목적은 마케팅 퍼널 중 충성에 해당하므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은요. 충성이 아니라 충성은 그 뒷단계잖아요. 브랜드 인지도 상승은 처음에 브랜드 인지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충성에 해당하지도 않고 좁은 타겟에 도달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넓은 타겟하게 하는 게 더 어울리죠. 4번.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내 브랜드 관심 유저들이 위치에 있을 법한 지면만 선별하게 노출시켜야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아니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타겟을 너무 좁히는 전략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한 답은 2번이에요. 범퍼헤드는 거부감 없이 유저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합하다. 정답은 2번. 자, 4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브랜드 고려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틀린 것은 1. CPV 광고를 활용하여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조회하고 반응하도록 유도한다. 맞고요. 2번. 최대한 많은 노출을 통해 유저들이 브랜드를 알리는 형태의 광고 상품을 활용한다.
우리가 브랜드 고려도를 높인다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알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 노출이 아니라고요. 조회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브랜드 고려도에선 그래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에요. 3번 건너뛰기가 가능한 인스트림 광고를 진행한다. 맞고요. 4번 인피드 동영상 광고로 구독하기, 좋아요 등 다양한 참여를 유도한다. 맞습니다. 참여 유도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2번은 노출 많은 노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조회나 적극적인 조회나 참여 유도와 관계 없으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청자를 찾아다니며 유튜브 내 모든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광고는 무엇인가? 1. 비디오 액션 캠페인. 이게 맞습니다. 최소의 CPA로 최적화하면서 더 많은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2번 유튜브 디스플레이 디스커버리 아닙니다. 트루뷰 비디오 디스커버리도 아니에요. 트루뷰 인스트림도 아니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46번 다음 중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현되고 최종 URL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유튜브 광고 상품은 무엇인가? 1. 유튜브 디스커버리 아닙니다. 2번 비디오 액션 캠페인 맞습니다. 전환을 목표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최종 URL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광고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트루뷰 비디오 디스커버리 아니고요. 4번 유튜브 동영상 디스커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47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비디오 액션 캠페인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입찰 방식은 무엇입니까? 비디오 액션 캠페인은 전환이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CPA, Cost per Action, 그래서 타겟 CPA라고 해야 맞아요. 1번 CPV도 아니고 2번 CPM도 아니고 4번 CPC도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48번 문제. 다음 중 유튜브 광고의 노출 기기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고가 게재될 수 있는 기기 유형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2번 모든 기기를 선택하면 PC, 모바일, 태블릿, TV에 모두 노출돼요. 맞아요. 3번 모든 기기를 선택할 때 설정한 목표에 맞추어 효율이 좋은 기기 위주로 광고가 노출돼요. 이것도 맞아요. 4번 특정 운영 체제 및 기기 모델 등은 타겟팅이 불가하다. 이 말은 틀립니다. 특정 기기 타겟팅을 설정하면요. 특정 운영 체제, 특정 기기 모델에 대해서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다음 중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없는 영상은 1. 공개 2. 일부 공개. 그러니까 1번 공개 맞고요. 2번 일부 공개도 맞고요. 3번 업로드 예약 시간이 지난 영상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4번 공개, 미등록, 비공개, 예약 상태의 모든 영상? 이거는 아니에요. 유튜브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영상은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50번 문제. 다음 중 특정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5명이서 15번 보았을 때 해당 광고의 도달수는 무엇인가? 도달이란 얘기는요. 도달이라는 거는 그 광고를 최소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수거든요. 여기서는 5명이라고 했잖아요. 정답은 5예요. 3번 5명이죠. 도달은 5입니다. 자, 5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기기 타겟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 1. 아이폰 사용자만 타겟팅할 수 있어요. 맞아요. PC를 제외하고 모바일만 광고 노출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SKT 통신사 이용자만 타겟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3개월 이내에 휴대폰을 구매한 사람을 타겟팅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기기의 유형, 운영체제,
기기 모델, 통신사 다 가능하지만 휴대폰 구매 시기만 가지고는 타겟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52번으로 가시죠. 다음 중 계제 위치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유튜브에서 특정 채널 및 동영상만 골라서 해당 영상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기법이에요. 맞아요. 특정 영상에만 광고를 노출하여 노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요. 맞아요. 3번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원하는 K-팝 아티스트 채널만을 선택해 광고가 가능해요. 이것도 맞아요. 4번 계제 위치 타겟팅은 다른 타겟팅 방식보다 광고 과금 비용이 할증된다? 할증된다? 아니죠. 특정 사이트에서 광고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광고 노출을 늘리는 경우에 그 사이트의 입찰가를 자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광고주 마음이죠. 광고주가 더 낼 수 있는 거지. 다른 타겟팅 방식보다 광고 과금 비용이 할증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3번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광고의 인구 통계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연령대, 자녀 유무, 가계 소득 등으로 타겟팅할 수 있어요. 맞아요. 2번 연령대는 최소 14세부터 타겟팅할 수 있다. 편법으로 연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연령 미상자에게 타겟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광고가 노출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공식적인 타겟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연령 미상이라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타겟팅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연령 타겟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18세부터 연령 타겟팅이 가능해요. 자, 3번 사용자 기반 타겟팅에 해당한다. 맞아요. 4번 여성 전용 피트니스를 운영할 경우 남성 고객에게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맞아요. 정답은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2번이죠. 54번 문제. 다음 중 구글 애즈 광고 보고서의 지표가 아닌 것은 기본 맞습니다. 시간 맞습니다. 전환 맞습니다. 비용은 아니에요. 구글 애즈 보고서의 지표는 기본, 시간, 전환, 위치, 확장 소재, 에셋, 입찰, 통계, 기타 이렇게 돼 있대요. 비용은 없잖아요. 정답은 4번. 5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도달 범위 플래너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동영상 캠페인의 성과가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검증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도달 범위 플래너는 그 말 그대로 플래너일 뿐이지, 즉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어떤 퍼포먼스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체계적으로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광고 기간을 조정하여 도달률을 파악할 수 있어요. 맞아요. 4번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광고 상품과 예산 비중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정답은 1번. 56번 다음 구글 애즈 광고 보고서에서 확인이 불가한 지표는 1. 요일별 광고 성과 가능합니다. 광고 소재별 성과 가능해요. 광고 상품별 성과도 확인 가능해요. 그런데 계정 내 반영된 예산 중 특정 시점의 광고비 잔액? 특정 시점의 광고비 잔액이라는 게 이게 광고비 잔액이라는 게 광고주가 광고비를 언제 결제했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점의 광고비 잔액은 구글 애즈 광고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57번 문제. 다음 중 유튜브 저작권 침해 해결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저작권 위반 경고를 처음 받으면 저작권 학교를 수료해야 돼요. 맞아요. 2.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이는 저작권 소유자가 삭제 요청을 제출했음을 의미해요. 맞아요. 3번 저작권 위반 경고 3회 시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이 지워질 수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4번 저작권 위반 경고 3회를 받은 후 새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틀립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를 3회 받으면요. 제가 구글에서 확인한 건데 더 이상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도 없고요. 새로운 계정도 만들 수가 없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8번으로 가겠습니다. 58번 문제.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 상표권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신고할 때 선택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1. 폭력적 혐오스러운 콘텐츠. 아니죠. 위의 내용과 관계없죠. 증오 악의적 콘텐츠도 아니죠. 스팸 오해 소지 콘텐츠도 아니죠. 개인정보 보호, 상표권 침해, 명예훼손 이런 거는 딱 봐도 4번 권리 침해가 맞겠네요. 자, 그런데 참고로 공식 명칭이 권리 침해가 아니래요. 자, 바로 권리 침해가 아니고 법적 문제로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정답은 어쨌든 4번이에요. 5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광고의 제외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인벤토리 유형의 기본 설정 옵션은 확장된 인벤토리이다. 아니에요. 인벤토리 유형의 기본 설정은 표준 인벤토리예요. 2번 유튜브 외부의 웹사이트에 삽입된 동영상에 광고 노출을 제외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에 광고 노출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4번 아직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콘텐츠에도 광고 노출을 제외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60번 문제. 다음 중 타겟 맞춤형 메시지를 담아 많은 수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구글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은 무엇인가? 1번 비디오 빌더. 아니에요. 2번 비디오 애드 시퀀싱도 아니에요. 3번 디렉터 믹스가 맞습니다. 디렉터 믹스는 소비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를 바탕으로 이미지, 텍스트, 기타 동영상 요소를 활용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맞춤 동영상 광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맞춤형 크리에이티브 툴이라고 나와 있어요. 4번 비디오 리마케팅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61번 다음 중 인피드 동영상 광고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광고 클릭 시 영상 시청 페이지로 넘어간다. 맞아요. 2번 광고 영상의 길이는 제한이 없다. 맞아요. 3번 3분 이상의 영상은 과금 비용이 할증된다. 아닙니다. 광고 영상의 길이와 그 비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제한이 없어요. 4번 텍스트 문구는 제목, 설명 1, 설명 2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3번 광고 영상이 3분 이상이면 비용이 할증된단 말이 틀린 거죠. 자, 6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동영상 액션 캠페인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형식 및 인피드 동영상 광고 형식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2번 광고 소재에 클릭 유도 문구 즉 CTA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3번 CPM을 기준으로 최적화한다. 동영상 액션 캠페인은 말 그대로 액션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CPM처럼 노출이나 빈도를 따지는 그런 캠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CPM이 아니라 CPA를 기준으로 최적화해야 맞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클릭 후 도달할 최종 URL을 반드시 입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액션 캠페인이니까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6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제외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틀린 것이요. 1번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게재 지면을 제외하고 광고를 노출할 수 있어요. 맞아요. 2번 광고 게재를 원치 않는 유튜브 특정 채널에 광고 노출을 뺄 수 있어요. 맞아요.
3번 비디오 리마케팅을 활용하여 자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제외하고 광고를 노출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4번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제외하고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잘못된 거죠. 공식적으로는요 18세부터 연령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18세 이상으로 타겟팅은 가능하지만 이를테면 여기 나온 것처럼 13세 어린이를 제외하고 이를테면 18세부터가 진짜 가능한 나이니까 그 이전 13세부터 17세까지 이런 타겟팅은 공식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재 답을 4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비디오 리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초기 목록 크기는 과거 30일이 기본이다. 맞아요. 2번 최대 시청자 데이터 보관 가능 기간은 540일 맞습니다. 3번 채널 구독자 및 방문자 영상 시청자 등으로 다양한 그룹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4번 시리즈 1편 조회자에게 2편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캠페인 설계는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나오는 설명을 보면요. 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했거나 내 유튜브 채널과 상호작용한 사람들에게 유튜브 검색, 쇼핑, 지메일에 개인 맞춤 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리즈 영상 1편 조회자에게 2편 광고를 노출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65번 문제. 다음 중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광고 타겟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인구 통계 타겟팅 가능합니다. 2번 관심 분야 타겟팅도 괜찮습니다. 3번이 키워드 타겟팅인데요. 지금 우리가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은 타겟에게 노출되는 게 적절하겠죠. 그런데 키워드 타겟팅을 하게 되면 노출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 1, 2, 4에 비해서 적절성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 답은 원래 4번이었었는데 다시 보니까 4번보다는 3번이 적절할 것 같아서 3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 66번. 다음 중 유튜브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는 광고 유형 1. 인피드 동영상 광고 맞습니다. 2. 인스트림 광고. 인스트림 광고는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올 수 없어요. 범퍼헤드 아니고요. 4번 모든 광고도 아니죠.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는 광고는 인피드 동영상 광고, 이 중에서는 인피드 동영상 광고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유튜브에 민감한 콘텐츠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 노출 게재 지면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1번 노출 기기 설정 아니고요. 2번 인벤토리 유형 설정 맞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벤토리 필터를 사용해서 광고를 노출시킬 위치를 직접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3번 게재 빈도 설정도 아니에요. 4번 네트워크 설정도 아니죠. 자, 68번으로 가겠습니다. 68번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광고에서 노출수 10만 회, 조회수 2만 회일 때 조회율은 조회수 나누기 노출수니까 2만 나누기 10만 해서 20%, 0.2니까 20%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9번. 다음 중 카카오톡 비즈보드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카카오톡의 메가 트래픽을 활용하여 노출수가 높다. 맞죠? 랜딩 페이지는 광고주 사이트 URL로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애드뷰, 챗봇, 비즈니스 폼, 카카오 싱크,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톡 비즈 솔루션을 활용한 마케팅 액션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4.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최적화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자, 70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카카오톡 광고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즈보드 광고는 카카오 비즈니스에서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구조로 등록한다. 아닙니다. 키워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광고 그룹, 소재 이런 순서대로 등록됩니다. 2번 광고 유형과 목표는 캠페인에서 선택한다. 맞습니다. 3번 캠페인의 일 예산은 최소 5만 원 이상부터 10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오디언스 타겟팅은 광고 그룹에서 설정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의 디바이스 및 계좌지면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고를 노출할 디바이스는 PC와 모바일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닙니다. PC만 따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모바일 중에서 안드로이드와 iOS를 선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카카오톡에도 게재된다. 맞습니다. 4번 채팅 탭에만 노출하도록 옵션 변 설정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2번 문제. 다음 중 일찍 광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여 광고 노출을 유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1번 일반 계제 아닙니다. 2번 빠른 계제 맞습니다. 3번 자동 입찰 아니고요. 4번 수동 입찰도 아닙니다. 정답은 2번 빠른 계제입니다. 73번 문제.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 오디언스 타겟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달 목적 캠페인은 맞춤 타겟을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도달 목적 캠페인은 데모그래픽에서 성별과 나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주류 등 20세 이상에게만 노출되어야 하는 콘텐츠가 있는 광고는 반드시 사전 심사를 따로 신청한 후 승인받고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광고가 사전 심사를 거치고요. 주류 등 20세 이상에게만 노출되는 콘텐츠인 경우 별도의 사전 심사 프로세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방문 또는 전환 목적 캠페인은 데모그래픽에서 성별, 나이, 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74번 문제.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 집행기간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캠페인에서 설정한다. 아닙니다. 집행기간은 광고 그룹에서 설정합니다. 2번 광고 시작일을 미래일자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종료일도 선택 가능하다. 맞습니다. 3번 종료일이 미정인 경우 종료일 미설정에 체크합니다. 맞습니다. 4번 고도수 주류 등 심야 시간대에만 광고 가능한 소재를 사용할 경우 심야 타겟팅을 필수로 선택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네이버 밴드의 풀스크린 광고 특징이 아닌 것은 1. 기본 3회 노출이 되고 최대 5회까지 노출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광고 집행 20일 전부터 취소 시 위약금이 10% 이상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3번 리얼타임 비딩 상품이며 최소 입찰가는 CPM 2,000원, CPC 10원으로 판매된다. 아닙니다. 풀스크린 광고는 실시간 입찰형 상품이 아니라 노출 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입찰가란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광고 클릭 시 웹페이지 또는 웹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6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광고 상품은 무엇인가? 본인의 밴드 페이지를 사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간제 노출형 상품이다. 최저 30만원부터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밴드의 리더 및 운영자가 직접 광고를 등록할 수 있다. 소재는 일반형과 모두 노출형 두 가지가 있다. 광고비는 낙찰된 CPM과 노출수에 따라 결정된다. 자, 1번 알림 광고 아닙니다. 2번 피드 광고 아닙니다. 3번 세소식 밴드 홈 광고 맞습니다. 4번 스마트 채널 광고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7번 문제. 다음 중 네이버 밴드 알림 광고의 발송권 사용 방식으로 틀린 것은
1번 발송수 곱하기 건당 비용만큼 충전금에서 바로 차감하여 발송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2번 타겟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회 발송당 발송권 1개가 차감됩니다. 맞습니다. 3번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맞습니다. 4번 1 최대 10회까지 발송 가능하다. 아닙니다. 알림은 1일 최대 2회까지 발송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8번 문제. 다음 중 네이버 밴드 피드 광고의 캠페인 목적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웹사이트 트래픽은 광고주 사이트의 방문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앱 설치는 앱 설치 또는 실행을 목적으로 하죠. 맞고요. 3번 앱 설치는 CPM과 CPC 과금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맞고요. 4번 동영상 조회는 CPC 과금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틀리죠. 동영상 조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동영상 플레이, 즉 동영상 시청에 관심이 있는 것이니 뷰, 즉 코스트 퍼 뷰로 측정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79번 문제. 다음 중 X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타임라인 테이크오버는 24시간 동안 홈 타임라인의 첫 광고 지면을 독점하는 동영상 광고이다. 맞습니다. 2번 캐러셀 광고는 하나의 트윗에서 2개 내지 6개의 미디어를 좌우로 스와이핑하는 형식의 광고이다. 맞습니다. 3번 텍스트 광고는 X에서 가장 네이티브한 광고에 가까운 상품이다. 맞습니다. 4번 팔로워 광고는 CPV 방식으로만 과금된다. 팔로워 캠페인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코스트 퍼 뷰, 아니 코스트 퍼 액션, 특정한 행동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CPA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80번입니다. 다음 중 틱톡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브랜드 테이크오버는 앱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예약형 광고로서 최대 60초까지 지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앱을 열었는데 60초 동안 광고가 나오면 안 되겠죠. 최대 길이는 5초입니다. 2번 브랜드 테이크오버는 이미지 광고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3번 인피드 광고는 광고 종료 후 계정 내 영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4번 브랜드 해시태그 챌린지는 규모 있는 UGC를 만들어내며 브랜드를 팔로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1번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